안녕하세요. 에이징엘 대표연장 성형외과 전문의 김수철입니다. 저의 16년간의 여유증 경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유증이라는 것은 남자의 가슴이 여자처럼 봉긋하게 솟아나는 증상을 말합니다. 여성형 유방증을 줄여서 여유증이라고 보통 많이 얘기하고요. 유두와 유륜 밑에 유선 조직과 지방 조직이 축적이 되면서 가슴이 봉긋하게 되는 것이 여성형 유방증입니다. 이것을 평평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지방 흡입술과 유선 조직 제거술 두 가지 수술이 필요합니다. 여성형 유방증으로 수술 받으신 분들은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더 이뻐지거나 좋아지기 위해서 하는 수술이 아니라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상태에서 탈피하기 위해서 받는 수술이기 때문에 이 수술이 잘 됐을 때 훨씬 더 느끼는 만족감이 컸습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을 치료하면서 수술을 받을까 말까 이제 고민하는 분들도 많이 계셨는데 하고 나서 만족감이 너무 높다, 굉장히 하길 잘했다 말씀을 해주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기 때문에 여성형 유방증 증상으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전문 병원에 가셔서 잘 상담받아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여유증을 진단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우선 체중을 감량해보는 것입니다. 열심히 운동해서 체중을 빼도 여유증이 있는 분들은 가슴 부분은 특별히 변화가 없습니다. 약간 변화가 있을 수는 있지만 아무리 운동을 해도 없어지지 않는 것이 여유증입니다. 두 번째로 병원에 내원하셔서 초음파 검진을 통해서 유선 조직을 확인하게 되면 확진하게 되겠습니다. 치료 대상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열심히 운동을 하거나 체중 감량을 해도 가슴이 평평해지지 않는 분, 이런 분들은 99% 여유증이기 때문에 수술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겠고 병원에 오셔서 초음파 검진을 통해서 확진을 하고 수술은 진행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가슴이 한쪽만 봉긋하게 튀어나오는 분들도 드물지만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거의 대부분 지방 조직보다는 유선 조직만 발달하게 되는 경우인데 비만하고 특별히 관계없이 어떤 약물의 부작용이라든지 내분비적 질환이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 한쪽만, 즉 일직성 여성형 유방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분들도 수술이 필요합니다. 여성형 유방증은 1단계부터 3단계까지 분류합니다. 1단계는 유선 조직이 거의 발달하지 않거나 또 돌출된 조직의 크기가 유륜에 거의 국한이 돼서 실제로 보기에는 굉장히 경미하게 튀어나와 있는 경우를 말하고, 보통 수술의 대상은 2단계부터 3단계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단계도 2A 단계와 2B 단계로 나누는데 2A 단계는 유륜을 포함해서 유륜 주변에 일부 피부가 돌출된 경우를 말하고, 2B 단계는 유륜 및 유륜 주변 피부에 상당 부분이 돌출된 경우를 2B 단계로 구분을 하고요. 3단계는 가슴 전체에 해당하는 피부가 다 돌출된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A 단계에 해당하는 수술 전후 사진인데 측면에서 보시면은 유륜하고 유륜 주변 피부 일부가 경미하게 돌출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수술로 유선 조직 제거와 지방 흡입을 하고 나서 측면에서 봤을 때 유륜 튀어나온 부분이 평평해지고 정면에서 봉긋하게 되어 있던 부분이 평평하게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운동을 굉장히 많이 하신 분이에요. 굉장히 체지방이 많이 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렇지만 유륜 밑에 유선 조직이 빠지지 않아서 살짝 돌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수술하는 일반적인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수술을 통해서 평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B 단계 수술 사진입니다. 유륜과 유륜 주변 피부에 상당 부분이 돌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2A 단계보다는 훨씬 더 돌출된 부분 면적이 넓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면에서 봤을 때도 이 정도에 해당하는 부분이 지금 튀어나와 있는 거고, 수술했을 때 튀어나와 있던 유륜과 피부가 평평해졌고 정면 모습에서도 볼륨감이 거의 줄어든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은 5일째 실밥을 제거하고 나서 찍은 사진인데요. 혈종이 없이 수술이 잘 되면 5일째 돼도 붓기와 멍이 심하지 않고 살짝만 남아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특별히 사회생활 그리고 가벼운 운동, 이 정도의 활동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음은 3단계 케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단계는 유륜을 포함해서 가슴 전체에 해당하는 이 피부 부분들이 돌출되어 있는 정도로 큰 사이즈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넓은 면적에 걸쳐서 돌출이 되어 있고 수술 후에 돌출되어 있던 피부와 유륜이 평평하게 된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역시 3단계에 해당하는 분이시고 옆에서 보시면 유륜과 가슴 피부 전체에 해당하는 부분이 돌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또 정면에서 봤을 때도 굉장히 넓은 면적에서 가슴이 돌출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또 크기가 워낙 커서 무게감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소가 같이 동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술 후에 돌출됐던 부분들이 잘 해결된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3단계에서 수술하시고 5일째 실밥을 제거한 모습입니다. 3단계면 굉장히 이제 큰 사이즈이지만 수술 중에 지혈을 확실하게 하고 수술 후에 혈종 증상이 없다면 보시는 것처럼 붓기와 몽이 별로 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 운동, 이와 같은 활동들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수술 전에는 먼저 출혈이 많이 날 수 있는 약을 먹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것을 최소 한 2주에서 3주 정도는 끊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출혈이 많이 생길 수 있는 약으로는 홍삼, 오메가3, 아스피린, 종합 비타민 이와 같은 약들이 있는데 수술 중에 출혈이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수술하고 나서 혈종이 생기거나 하는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수술 후에 가장 조심을 해야 될 것은 첫 번째로 출혈이 생기지 않게 관리하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수술 당일날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수술 받은 당일은 혈압이 높아지지 않게 그리고 너무 많이 움직여서 수술 부위가 자극되지 않게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고요. 수술하고 나서 일주일 정도까지는 너무 과격한 움직임, 운동, 활동을 하게 되면 역시 수술한 부위에서 출혈이 생기거나 또 상처에 문제가 생기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성형 유방증 수술을 2005년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16년 동안 10,000명 정도 해당하는 꽤 많은 환자들을 치료를 해왔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흉터 치료에 대한 세계 특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흉에 대해서 특별히 치료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여유증 수술을 시작하던 초기 때만 해도 이 수술이 흔하지 않은 수술이었기 때문에 하는 의사들이 사실 많지 않았었는데 제가 처음 수술 시작한 지 16년 정도 지나면서 이 증상들이 워낙 많아지고 이 수술을 하는 의사와 병원들도 굉장히 많아진 상태인데 수술명은 여성형 유방증 수술 하나로 일컬어지고 있지만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수술의 내용들은 사실은 굉장히 다양하고 종류들이 많습니다. 또 적용해야 될 수술의 범위 이런 것도 환자들별로 다 다양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여성형 유방증 수술에 대해서 얼마나 임상 경험이 많은 의사인가를 꼭 확인하시기를 권유를 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여성형 유방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여성형 유방증 수술로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셨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